퇴직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에 나름의 계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예금, 이자, 그리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임대수익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은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막상 매달 살아보면 그 계산은 언제나 어긋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왜 은퇴 후의 현실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60세의 공기업에서 퇴직한 김영호 씨는 은퇴 직후 이제는 편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꼬박 모은 퇴직금 2억 원, 그리고 국민연금 180만 원이 매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주부로서 검소하게 살아왔고 자녀 둘은 모두 독립했으니 큰돈이 들 일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지출은 이상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여유롭게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녔지만 병원비와 약값, 관리비, 명절용품, 손주 선물까지 쌓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돈이 새어나갔습니다. 김 씨는 어느 날 가계부를 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신경 쓰며 살아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62세의 이정화 씨는 연금으로 250만 원을 받으며 생활 중입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고 있지만 그 돈으로는 나쁘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자 난방비가 급격히 오르고 건강검진에서 혈압약과 당뇨약을 함께 처방받으면서 매달 약값이 15만 원 가까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고향 친구의 경조사, 교회 헌금, 생활용품 교체비 등 생활의 틈새 비용이 점점 늘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이전엔 돈보다 시간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으니 돈이 문제예요.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착각 중 하나는 지출이 줄어들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퇴 이후의 지출 구조가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가며 늘어납니다. 통근비나 외식비는 줄어들지만 건강관리비, 주거비, 생활 유지비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더구나 젊을 땐 쉽게 지나쳤던 작은 불편함들이 나이 들수록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직접 등산을 가던 사람이 이제는 운동기구를 사야 하고 직접 수리하던 집은 전문가를 불러야 하며 먼 친척을 찾아가던 발걸음은 이제 택시비와 선물비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한 금융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7명은 은퇴 후 1년 차에 예상보다 많은 돈을 썼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생각보다 자잘한 비용이 많았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 자잘한 비용은 사실상 삶의 질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생활 연료이기도 합니다. 은퇴 이전의 지출은 필요 중심이었다면 은퇴 후의 지출은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이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문제를 넘어 심리적 안정감의 문제로 바뀌는 순간 현실은 달라집니다. 또한 은퇴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심리적 소비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 끝에 얻은 자유는 처음엔 해방감으로 다가오지만 그 자유 속에서 느끼는 공허감과 불안감은 종종 소비로 나타납니다. 이 정도는 써도 되지라는 자기보상 심리가 작동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고 그 결과 다시금 불안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은퇴 후 소비 루프라고 부릅니다. 결국 돈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로 이어지고 마음의 문제는 다시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한 뒤 어떤 은퇴자들은 지출을 줄이는 대신 삶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도시에서 외곽으로 이사하거나 외식 대신 공동체 밥상에 참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이 가진 시간을 자산으로 바꾸는 시도를 합니다. 재능 기부나 시간제 일자리, 공방 운영 또는 작은 온라인 강의까지.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줄었지만 내가 다시 쓰임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줬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건 돈의 절대액이 아니라 적응력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건강이 변하고 관계가 달라지며 삶의 무게 중심이 이동합니다. 따라서 고정된 예산표보다 변화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퇴직 직후엔 여유롭게 보여도 5년, 10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한때 충분하다 믿었던 돈이 현실 속에서는 매달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의 끝이 아니라 계산의 시작입니다. 숫자로 그려진 노후의 설계도는 실제 삶 앞에서 언제든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정의 과정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매달 달라지는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진짜 은퇴 이후의 삶입니다.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다. 그러나 막상 살아보니 매달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같은 집, 같은 사람, 같은 연금인데도 이상하게 돈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엔 단순히 물가 상승 이상의 심리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일단 수입이 고정되면 인간은 지출의 변화를 훨씬 민감하게 느낍니다. 직장 시절엔 상여금, 성과급, 보너스 같은 예외적 수입이 있었고 예기치 않은 지출도 다음 달에 메우면 되지 하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일정하기 때문에 한 번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불안감을 크게 자극합니다. 바로 그 불안이 다시 절약과 소비 사이에서 마음을 흔들고 결국은 삶의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고정소득 불안 증후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매달 일정한 연금이 들어오는데도 불안은 줄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전엔 벌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줄기만 한다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65세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 250만 원이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매달 통장을 보니까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와요. 돈보다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이 불안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식비를 줄이려다 건강을 해치고 외출을 줄이다 사회적 고립이 깊어집니다. 돈을 아끼는 행위가 어느 순간 자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불안을 피하려 과소비로 도망치기도 합니다. 지금 즐기자라는 심리가 생기지만 결국 다시 통장을 보고 후회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재정적 문제는 대부분 심리적 균형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시간의 변화입니다. 직장 시절에는 하루 8시간이 일로 채워졌지만 은퇴 후에는 그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빈 시간이 돈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카페를 찾고 취미를 시작하다 장비를 사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지출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는 단순히 낭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소비가 자신도 모르게 반복되면서 예산을 압박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결국 심리적 고립과 재정적 압박은 맞물려 은퇴자의 삶을 이중으로 흔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돈의 총량이 아니라 돈의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단순히 쓰고 남는 돈을 보는 대신 1년 단위의 지출 사이클을 이해하고 계절별 변동을 미리 예측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봄에는 세금과 보험료,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와 건강비가 몰리는 구조를 미리 알고 계획하면 예기치 않은 공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지출의 목적화입니다. 돈이 단순히 빠져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삶의 어떤 부분을 위해 쓰고 있는지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쓰는 돈이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관계 유지의 일부라고 인식하면 지출은 통제 가능한 감정으로 바뀝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은퇴 후의 소비는 소속감의 대체라는 측면이 큽니다. 직장 시절에는 자신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정체성을 유지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연결고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소비나 활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공동체 참여입니다. 소모임, 봉사활동, 시니어 커뮤니티 등은 금전적 지출은 최소화하면서도 심리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이런 모임에 꾸준히 참여한 사람들은 돈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고 응답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았다는 안정감이 불안의 근원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측면에서의 대응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재무 계획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는 것으로 보라고 조언합니다. 예금 중심의 자산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비율의 배당형 자산이나 현금 흐름형 상품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건 수익률보다 심리적 안정성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투자하면 작은 변동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손실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 리듬에 맞는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의 조화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무 설계란 결국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은퇴자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하나는 해방감, 다른 하나는 불안감입니다. 이 두 감정은 늘 교차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해방감이 지나치면 방만한 소비가, 불안감이 지나치면 위축된 생활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가장 건강한 은퇴란 이 두 감정이 서로를 조절하는 상태입니다. 해방의 즐거움을 누리되 불안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균형.
그 균형이 바로 지속 가능한 노후의 심리적 토대입니다. 한편 많은 은퇴자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현실은 관계의 비용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관계를 유지하려면 시간과 돈이 듭니다. 생일 선물, 모임 회비, 가족 행사, 손주 돌봄 등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관계의 유지를 위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이를 사전에 예산화하지 않으면 관계의 즐거움이 곧 재정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반대로 관계를 포기하면 심리적 외로움이 커지고 이는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며 그 유지를 위한 적정한 관계비는 노후 재정의 필수 항목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은퇴 후의 현실은 매달 달라집니다. 돈이 줄거나 늘어서가 아니라 삶이 매달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건강이 변하고 가족의 상황이 달라지며 마음의 방향이 흔들립니다. 은퇴란 그런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고정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응하는 힘, 즉 적응력입니다. 적응력이 있는 사람은 변화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생활 방식을 바꾸고 건강이 나빠지면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에게 은퇴는 불안의 연속이 아니라 배움의 연속이 됩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은퇴는 계산의 완성이 아니라 삶의 재조정입니다. 수입은 줄어들지만 의미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기 쉽지만 돈은 분명히 삶의 리듬을 지탱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리듬을 맞추는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매달 달라지는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자의 힘입니다. 결국 노후란 돈으로 사는 시간이 아니라 돈을 넘어서는 시간입니다. 매달 달라지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매달 달라지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은퇴자에게 필요한 가장 현명한 생존의 기술입니다.